카리포트 임재범입니다. 오늘은 니로 전기차, 니로 EV죠. 오늘 시승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옆에는 우리 제가 좋아하는 선배 오토헤럴드 김웅식입니다. 네. 김웅식 국장님께서 또 제 옆에 또 행차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김웅식입니다. 네. 카리포트 이쁘게 봐주세요. 이쁘게 봐주세요. 네. 네. 아무튼 구독 이렇게 네. 팍팍팍팍 누르고. 그러니까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제가 구독을 안 눌러 사람들이. 제가 구독 요구를 안 해서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안 올라가더라고. 구독 요구를 안 해서 그런지. 아니 그래도 너무 더디게 올라가요. 이렇게 요청을 해야 네.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팍팍 눌러주시고.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네. 올라가면 제가 이것저것 좀 이벤트 좀 많이 하겠습니다. 네. 박수. 네. 하나 안 하나 예. 한번 나는 눌렀나? 1000명 이상 단위로 넘어갈 때마다 제가 이벤트를 해갖고 선물 드렸다. 일단은 네. 니로 EV 지금까지 나온 국산 전기차 중에 일단은 편의상뿐만 아니라 주행감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이 모든 부분에서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뭐 빠지는 부분이 뭐가 있나 생각해도 빠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뭐 반자율 주행,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에카스 기능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무선 충전 시스템. 니로 EV가 이 장거리 주행의 첫 어떤 그 버전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 또 코나 EV가 있기는 하지만 코나 EV보다는 뭔가 차체의 크기나 실내 공간의 크기나 뭐 이런 면에서 훨씬 더 풍부한 그런 활용성을 갖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통 SUV의 어떤 첫 번째 전기차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국산 전기차 중에서 이렇게 주행거리를 이렇게 좀 구분해서 출시한 것도 이게 니로 EV가 아마 처음일걸요? 그쵸, 처음이죠. 네. 아무래도 무게를 좀 더 보니까 110 몇 킬로미터, 114kg 정도가 줄어 차이가 나더라고요. 배터리 용량이 네. 차이가 나니까 그만큼 네. 무게가 줄어들겠죠. 주행거리가 385km면은 이전에 볼트 EV가 하여튼 380km 뭐 이 정도에서 제일 383km인가? 400km 넘지 않았어요? 400km가 넘지 않았지. 383km인가 네. 하여튼 그랬었는데 네. 어쨌든 뭐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국내 최장 주행거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솔직히 좀 심플 패키지죠 이게. 네. 심플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시내 주행 그 아주머니들 마트 왔다 갔다 하고 세컨카로만 집에서 그냥 탈 수 있는 용도로만 쓸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좀 더 그 평상시에 그냥 가정용차로 세컨카 아니라 메인카로 쓴다 그러면 주행거리가 많지 않더라도 심플은 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뭐 흔히 하는 얘기로 네. 이게 우리나라 보통 서울 기준으로 해서 네. 하루 출퇴근 거리가 뭐 한 50km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 나도 보통 일주일이면 한 350km 정도 이렇게 주행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심플 모드로 해도 심플 버전으로 해도 충분히 뭐 저녁 때 퇴근하고 나서 완속으로 네. 그냥 이렇게 꽂아놓고 충전을 하면서 타고 다녀도 네. 출퇴근 용도로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쵸. 이론상에는 솔직히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전기차를 2차 저차를 많이 타봤는데 타보면 저도 막상 충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행거리가 100km 이하로 떨어지면 불안하지. 그때부터 살짝 불안하기 시작해요. 네, 불안감이 오고 그다음에 충전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 뭐 1시간 안 된다고 하지만 막상 꽂아놓으면 좀 이렇게 막상 이제 또 어느 정도 용량이 이제 배터리 용량이 올라갈수록 차지가 될수록 또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단 1시간이 넘게 되더라고요. 보통 대부분이. 넘는 동안 그 시간 동안 뭐 할 거예요? 일부러 충전하러 가는데 충전할 동안에는 딴 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네. 보통 우리도 기름을 타다가 뭐 속된 말로 앵꼬에서 주유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기름이 남아있을 때 네. 주유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다른 전기차를 탈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부산 같은 데 갈 때 저기 휴게소마다 충전소가 있으면 무조건 갖다가 꽂아 놓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무조건 갖다 꽂아 놓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휴게소에서 일 보고 나와서 또 타고 가고. 네. 뭐 그렇게 하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도 거의 남아있는 그 배터리 잔량이
거의 그 상태를 유지할 정도로 그렇게 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은 그런 요령들이 있더라고요. 그 충전소 위치라든가 어느 때 어디 가면은 또 충전소가 있다라든가 이럴 때 충전을 해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어떤 노하우들이 다 있어가지고 정작 전기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충전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전기차를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은 막연한 그런 불안감들이 있죠. 그렇죠. 예, 이게 막막하잖아요. 이게 네. 뭐 다른 이런 일반 그 자동차들처럼 만약에 앵꼬가 됐다. 네. 뭐 주유소에 깡통 하나 들고 가서 기름 조금 사갖고 와서 둘둘둘 붓고 갈 수 있는 차가 아니니까. 그럼요. 굉장히 불안하죠. 그럼 뭐 이 차도 충전 시간이 한 50, 급속이 한 54분? 뭐 이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54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죠, 진짜. 긴 시간이죠. 그렇죠. 네. 어디서 뭐 휴게소 같은 데서 1시간씩 속된 말로 죽 때리고 기다리고 있을 네. 수도 없는 거고 뭐 어디가 충전기다 꽂아놓고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참 애매한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수시로 수시로에 어디를 가든지 어디 가든지 수시로. 뭐 충전기만 있으면 갖다 꽂아놓고 집에 가서도 꽂아놓고 그러면 항상 그 이제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에서는 계속 충전이 돼 있는 상태로 봐야 된다. 예전에 아이폰 쓸 때 어디를 가든 항상 꽂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도 습관적으로 100% 충전돼 있어도 네. 차에 타면 또 충전하잖아. 네, 또 충전하고. 계속 하면서 다니고 이게 그런 어떤 습관들이 생기고 노하우가 생기면 이게 385km 막 이 정도 되면은 사실 가솔린 차도 이게 저는 이제 보통 중형차 타고 다니면서 5만 원어치 기름을 넣거든요. 아니면 네. 30리터 이렇게 기름을 넣는데 네. 그러면은 거의 400km 안 되게 타요 그거를. 그러니까 뭐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은 큰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 네. 한 번 주유나 한 번 충전해서 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오히려 나는 이 385km 사실 배터리 용량이 늘어날수록 전기차 가격은 비싸지는 건데 조금 그레이드를 낮춰서 조금 짧은 거리 도심형으로 해도 충분히 이용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네. 정말 조용하죠. 조용한 걸 떠나가 아무 소리도 안 나죠? 아무 소리도 이거 안 음악을 나요. 왜 이렇게 놨지? 어. 네. 음악 끄면 뭐 거의 뭐 지금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밖에 안 나니까. 네. 이 차가 조용하면 조용할수록 예전에는 몰랐던 그 잡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자체 이게- 이제 뭐 삐그덕거리는 네. 소리라든가. 네. 근데 지금 삐거덕도 없어. 새 차니까. 네. 새 차에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그죠? 반품해야지 그런 차. 예. 근데 요즘 국산차가 이 마무리가 잘 돼갖고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오래 타도. 이제 국산차 마무리 수준 자체도 네.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럼 어지간한 수입차가 더 훌륭한 것 같아요. 마무리는. 스토닉 여기 하나 있네. 네. 나는 코나보다는 스토닉이 더 이쁘던데. 근데 스토닉을 전기차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순수 그러니까 지금 코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내연기관차의 코나 일렉트릭이 파생 네. 모델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근데 니로는 어쨌든 플랫폼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어떤 처음부터? 샤시나 뭐 이런 것들이 네. 전부 다 이 친환경차, 친환경차로. 전동화 그렇죠. 차에 맞춰서 개발이 네. 된 거기 때문에 글쎄요, 뭐 나중에 뭐 오래 타보는 사람들이 나야 알 수 있겠지만 그런 내구성 같은 것들도 훨씬 코나보다는 앞설 수도 있다. 그냥 그렇게 좀 기본적인 기본 그렇죠. 베이스부터 할 수가 그런 식으로 있겠죠. 친환경으로 네, 나왔기 때문에 네, 네. 물론 그렇죠. 코나 일렉트릭도 그런 부분이 보강이 되기는 했겠지만 이 차는 처음부터 그렇게 개발이 된 거니까 전동화를 염두에 두고 개발이 된 거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조금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니로도 이게 지금 전기차지만 최고 출력이 뭐 204마력인가 200마력이 넘더라고요. 네. 204마력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204마력 맞습니다. 그럼 보통 이 정도 차급이면은 뭐 160마력, 150마력? 그쵸. 그 정도, 뭐 그 정도 160도 안 돼요. 네, 요 정도 수준인데 네. 그 전기차인데도 뭐 전기차는 어차피 뭐 태생적으로 마력수가 일반 내연기관차보다는 좋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렇게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고 지금 옆에서 타고 이렇게 가는데 느낌도 전혀 뭔가 좀 이렇게 허전하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뭔가 네. 꽉 찬 상태에서 차가 그렇죠.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일반 차예요, 그냥. 네, 일반 차예요. 오, 봐봐요, 이거. 오, 가속이 진짜 와. 오, 가속 죽인다. 이런 가속 좋아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이게 이 정도 급에서는요, 솔직히 몇 마력이야? 120마력, 130마력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죠. 네, 이 정도 급에서는. 근데 204마력이면 그 2.4, 2.5리터 가솔린 수준이거든요.
터보 네. 정도 수준 네. 이렇게까지도 봐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출력 성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기차니까 전기차가 갖고 있는 그런 장점으로 봤을 때 뭐 고만고만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전기차로 운전을 재밌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런 조건은 그렇죠. 딱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배터리 손해를 많이 보겠지. 그렇죠. 뭐 이게 배터리 내려가는 게 보일 정도로 네. 고속도로에서 우리 타보면은 막 150km, 160km 이렇게 계속 항속을 하다 보면 배터리 줄어드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저는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배터리를 식히는 지금 공맹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일단은 마음에 들어요. 이게 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어떤 차종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지금 2년,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지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전기차로? 네, 전기차로. 네. 잘 고속도로로 달리게 되면 배터리가 열받아요. 아. 열이 받아서 전기 충전을 꽂으면 배터리가 열받은 상태, 온도가 올라온 상태에서는 급속 충전이 안 됩니다. 열이 식어야 급속이 돼요. 고속도로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가서 충전을 꽂으면 급속이 안 돼요. 그때 한 2시간 동안 충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만땅 못하고. 아, 그러니까 네. 배터리에 열이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는 충전 시간도 느려진다는 얘기예요? 네, 모든 전기차가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쿨링 시스템이 일단은 일단은 보완이 됐다는 점이 일단 저는 아까 프레데이션 얘기 들을 때 그게 제일 귀에 꽂히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럼 뭐 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기차 배터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쉘 간의 그 열 간섭을 최대한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그 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어떤 관건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똑같은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고도 어떤 차는 조금 더 가고 어떤 차는 또 항속거리가 그거보다 짧고 이런 편차가 생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런 열냉각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네, 또 배터리 외에 그렇지. 그 장치들. 또 이제 네. 차체 외관 디자인의 어떤 공력 성능이라든가 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면 그만큼 조금씩 더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 차는 뭐 아이오닉이나 뭐 이런 차들보다 전고도 좀 높고, 그렇죠. 외관 디자인도 공력 어떤 에어로 다이내믹 어떤 그런 스타일에 비해서 조금 손해를 볼 수는 있기는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용량에서 항속거리를 많이 늘렸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외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많이 됐다, 노력을 많이 했다, 뭐 이렇게 봐줄 수 있겠죠. 칭찬을 하자면. 네, 맞아요. 네. 네. 솔직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 저는 이 주행감도요,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그럼 무게중심이 낮아서 코너링뿐만 아니라 고속 주행에서도 앉아서 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차가 갖고 있는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그냥 하이브리드 차 같은 니로보다도 전기차가 직진성이나 코너링 성능은 더 좋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네. 굉장히 기민하니까, 그렇죠. 예민하고 네. 반응도 빠르고, 그렇죠. 그런 특성들이 있으니까. 페달 밟으니까 순간 그냥 순간 잠깐 테슬라. 또 회생제동 브레이크니까, 제동 장치니까 사실 도심 주행하면서 좀 운전을 얌전하게 앞차하고의 충분한 간격 뭐 이런 거리 같은 걸 유지하면서 달리면 그만큼 배터리 사용량을 많이 줄일 수 있죠. 회생제동으로. 네. 제동으로 감속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근데 이게 회생제동도 여러 번 쓰다 보면 이게 요령이 생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주행을 할 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번 쓰다 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인터넷 같은 데서 보니까 전기차로 누가 더 오래 가냐 막 네. 동호회들끼리도 그런 거 네. 하더라고요.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능수능란한 사람들은 거의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더라고. 맞죠. 네. 요령으로. 그러니까 엑셀 가속 페달로 가속 페달 뗐다 붙였다 하면서 그걸로 감속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엔진 브레이크 비슷하게 네. 그런 식으로 감속을 해가지고 거의 속도가 죽었을 때만 차를 세우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는 거고, 네. 어지간해서 브레이크를 안 잡는 거예요. 그게 또 요령이죠. 네. 그걸 이거는 진짜 이거는 내 차다 생각하고 오랫동안 타보고 요령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차가 보면 전기차인데 크루즈 컨트롤, 그렇지. 이게 잠깐만, 이게 그 차선이 있다, 차로 있다. 차로 이거 차선 유지되죠. 다 되는 거지. 그럼 뭐 반자율 다 들어간 거잖아요. 야, 뭐 이제 액티브 크루즈는 아니니까, 어댑티브는 아니니까 이제 앞차하고의 간격 유지 뭐 이런 것들은 안 되는 있어요. 것 같은데. 있어요. 다 있어요. 그것도 있네. 다 있어요. 그런 거 다 달린 거네. 네, 아다스? 다 있어요. 아다스도 있어요. 엘카스도 있는 거고. 이건 뭐 전기차, 이거는 일반 차하고 이 편의 사양은 똑같습니다.
편의상이 전기차라고 해서 그런 거 빠지면 안 되지. 네, 빠진 게 전혀 없어요. 뭐 솔직히 이게 스마트폰 무선 충전, 내 충전을 하고 있는데 뭐 충전 장치까지 있고. 이 차는 진짜 니로를 산다 그러면 이 차는 사야 되는 차예요. 사야 되는 차네. 근데 이게 차값이 이제 뭐 4천만 원대까지 가니까 그렇죠. 뭐 정부 보조를 받는다고 해도 그것도 뭐 이제 제한된 숫자만 해주는 거고 다 그렇죠. 뭐 사고 싶은 사람한테 다 해주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것도 운이 좋아야죠. 당첨이 돼야. 당첨이 돼야 돼요. 네. 그럼 차라리 현대나 기아차가 차값을 아예 그렇게 깎아주고 팔면 안 되나? 그렇게 하면 현대기아가 손해겠죠. 아니, 그만큼 지원금을 나라에서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그 좀 그 국익 차원에서 네. 사회 기여 차원에서 아 우리 좀 손해 보고 팔겠다. 어? 뭐 i3도 있고, 네. 또 뭐 전기차 뭐 볼트. 볼트 EV도 있고, 네. 종류가 많죠. 또 있기는 한데 그런 차들보다는 뭔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느낌이. 뭐 좀 한 단계 네. 더 한 수준 더 위에 있는 차 네.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제가 이게 조수석에 타서 뭐 의자를 뒤로 조금 뺐어요. 조금 네. 많이 안 빼고. 근데 2열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아직 무릎 공간이 넓어요. 넓어 보이고. 네. 그 휠베이스가 앞에서는 1700이더라고요. 뭐 키가 내가 굉장히 큰 장신인데도 불구하고 네. 예, 장신이세요? 예. 장신이세요? 장신이지. 앞에 이렇게 딱. 네. 근데 솔직히 무릎 운전석이 공간도 엉덩이 시트 포지션이 살짝 좀 높은 감이 있어요. 아. 조금만 그게 한- 시트 높이 조절 안 되나? 다 낮춘 거예요 지금. 아. 조금만 좀 낮아서 보는 약간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뭐 이 차가 또 그래도 SUV잖아. SUV 차 중이니까. 그렇죠. 포지션은 조금 네. 높을 수밖에 없겠지. 근데 저는 조금 시트를 세워서 운전하는 스타일이라 머리 공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네. 바닥에 무게 중심이 깔려 있으니까 진짜 좀 믿음직스러운 그런. 네. 제가 지금 주행감도요. 그냥 천천히 가는데도 뭔가 바닥에 꾹 눌러서 가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차가 무조건 가볍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 맞아요. 뭔가 적당한 네. 무게를 가지면서 네. 밸런스,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는 게 상당히 그렇죠. 중요한데, 얼마 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국산 SUV 중에 이 차량 중량 그 배분을 네. 제대로 한 차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런 정도냐 그랬더니 뭐 그치요. 보통 뭐 우리나라 중형 SUV 대부분이 앞뒤 무게를 보면 7대3, 네. 뭐 아주 좋아야 6대4, 네.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SUV 좀 큰 차를 타면 뒤뚱뒤뚱하고 뭔가 균형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도 들고, 그렇죠. 살짝. 뭔가 계속 네. 불안하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코너링도 사실 조심조심해서 네.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차는 지금 옆에 탄 느낌만으로도 뭔가 하중이 아래쪽에 많이 쏠려 있다 이런 느낌이 그쵸? 좀 들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바닥에 꾹 눌러가는 느낌이에요. 일단 바닥에서 네. 올라오는 그런 피드백 같은 네. 것들이 뭐 나중에 이제 뭐 운전대나 이런 걸 잡아보면서 같이 느껴야 되는 거지만은, 지금 느낌으로도 뭔가 좀 바닥에 쫙 눌러붙어 간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차체의 안정감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네. 걸 알 수가 있어요. 야, 이게 속도감이, 이거는 속도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전기차라서. 이 과연 내연기관차라 그러면 변속이 되면서 RPM이 올라가면서 쭉쭉 소리가 나니까 또 엔진음 소리나 이런 네, 거는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속도감이 좀 느끼는데 네. 이거는 전기차다 보니까 속도감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도 모터 돌아가는 소리는 쫙 하고 좀 올라오네. 네. 근데 솔직히 전기차가 이런 소리라도 나야지, 아무 소리도 안 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솔직히. 여기다 뭐 스포츠카 사운드 같은 거 넣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아. 네. SUV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SUV가 국내 차들 중에 보면 거의 다 모든 차가 천장이 다 유리잖아요. 하늘만 써놓고. 그렇죠. 그 무게가 꽤 돼요. 그 무게도 줄이고, 만약에 그게 없애고 뭐 차체를 알루미늄으로 한다든가 뭐 카본 파이브로 한다든가 하게 되면 무게를 많이 줄이고 무게 중심도 많이 낮으니까 주행감은 더 좋아지겠지만, 이제 국내 유저들의 수요가 파노라마 선루프는 기본이에요. 이제는 이거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사실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저런 데 있으면 좋아요. 나는 저런 수시로 이러고 다니거든요. 오버옵션 같은데 진짜. 속이 뻥뻥 뚫려요. 아니 이렇게 보면 되지. 이렇게 보면 홀라운데 뻥 뚫려 있어요. 이렇게 하고 운전하면 큰일 나지. 섰을 때. 섰을 때. 비 올 때 하늘 딱 보잖아요. 뭐 빗방울이 다다다닥 떨어지는 이 소리가 보이는 게요. 재밌어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솔직히 난 이 얘기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이 차도 썬루프만 있는 게 아니라 파노라마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값이 또 확 뛰지. 그쵸. 이게 옵션도 없나? 옵션은 미러 자체가 원래 파노라마 썬루프가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예. 파노라마 썬루프가 없습니다. 네. 아, 이제 기아차는 이제 거의 다 이제 뭐 LED 전조등이네요. 이제 뭐 헤드램프니 뭐니 이런 거 램프로 LED로 안 하면은 네, 안 돼요. 바로 싸구려 차가 되니까 네. 이것도 다 기본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아, 더 기본인가? 오, 그렇구나. 네. 야, 이 기본 해야 돼요, 솔직히. 근데 이런 전자식 룸미러 같은 것들은 그냥 해도 되는데 뭘 이것도 옵션으로 25만 원을 추가로. 그러니까요. 어차피 솔직히 가격 이거 좀 내려도 돼요. 아 이거 좀 내리고 5만 원 이거 저기 단말기 네. 5만 원이면 사는 거를. 지금 룸미러 디자인이 요즘은 심플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이것도 이제 이 디자인이 이게 오래됐어요. 한 배절, 10년 된 것 같은데. 배절 없이 그냥. 네, 이것도 디자인을 이제 좀 바꿀 때가 됐어요. 이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선택 품목 값이 만만치가 않네. 그래요? 드라이브 와이즈가 드라이브 와이즈는 얼마 안 할 거고. 이 차는 지금 드라이브 와이즈가 기본 품목이에요. 아, 선택 품목이 아니에요. 아, 기본이에요? 이게 이거 없어요? 전방 충돌만 선택 품목이고 네. 나머지 뭐 차선 유지나 차선 뭐 저기 이탈 경고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이에요, 기본. 아, 진짜요? 네, 그럼 뭐 드라이브 와이즈 그 기능들이 다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기본이에요. 거기에다가 그냥 그 후측방 충돌 경고, 네. 후방 충돌 경고, 요것만 39만 원 선택 품목이에요. 나머지는 다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메리트인데. 그쵸. 나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선택 품목을 가만히 보면서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 차를 산다고 하면 뭘 추가를 할까 네. 봤는데 그냥 스마트 내비게이션 83만 원? 이거 하나인 것 같아 이거. 무선 이거. 충전이 있어야 돼요. 아 휴대? 네. 무선 충전은 다 들어가야지 기본이지. 스마트폰 스마트폰 220 휴대용 충전 케이블. 이건 다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양 구성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야. 히팅 패키지나 이게 썬루프. 히팅 패키지가 뭐죠? 히팅 패키지가 히트 펌프, 배터리 히팅 시스템. 네, 요거 그래 있어야 돼. 이거는 좀 필요할 수 있겠다. 아시죠? 왜 있으면, 필요한지. 네. 요거는 좀 필요할 수 겨울에 있을 것 문제라고 같은데, 그렇지. 무조건 있어야 돼. 요거는 필요할 것 같은데 나머지는 내비게이션 하나? 내비게이션이 83만 원. 뭐 다른 차하고 옵션 가격이 비슷한데 뭐 요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야 3천만 원대 후반이면은 살 수도 있겠는데 보조금 받는다고 해도 다 이게 옵션 필요한 거 다 집어넣고도. 그쵸. 자, 한번 밟아볼까요? 안사 나는 이거 오 잠깐 휠이 스핀이 생겨? 살짝 스핀 생겼는데. 우와 오 장난 아니다. 오 잠깐만 전기차가 왜 이래 이거? 이 전기차 아니야 이거? 우와 이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도 더 이상 안 올라가. 우와 대박. 대박이다 이거. 이 정도면 이 전기차 사도 돼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운전 재미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다니까요. 네. 와, 뭔 차가, 야 말만 전기차지. 뭐 스포츠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차가 워런티도 좋더라고. 뭐 그냥 10년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면 배터리는 무제한이고 뭐 그러니까 뭐. 배터리 무제한하는 데가 있어요? 테슬라도 배터리가 무제한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워런티가 죽이는 거지. 그냥 맘 놓고 타고 다니는 거지. 이게 전기차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제일 또 염려스러운 것이 배터리가 이게 휴대폰 배터리 그렇죠. 얼마나 가냐. 몇 년 쓰다 보면은 또 성능이 확 떨어지고 뭐 그러지 않냐 그런 거 하는데 뭐 이거는 그런 것까지도 무제한 뭐 보증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거. 근데 그 단 밑에 줄 보셨어요 혹시? 단 처음 산 차주에 한해서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그게 또 없어져요. 그건 약간 이제 좀 모럴 해저드? 네. 약간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놔야 돼. 뭐 핸들 저항이 꽤 센데요? 잠깐만 이거 한번 크루즈권. 차선? 네, 차선 이탈, 차간 간격 설정.
제한 속도가 90이니까 90인가요? 100이죠? 90인가? 90. 네, 90으로 맞춰서 달리고 있습니다. 핸들 잡으라는 얘기가 없어요. 오, 차간 간격 맞춰서 딱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잡으라는 얘기가 없지? 잡지 말라는 거지. 근데 굉장히 오래 가네? 보통 이거 요즘 이거 잠깐 세미로 들어간 거잖아, 그렇지. 이게.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잠깐만. 이거 K9 수준으로 들어간 거 아닐까요, 혹시? 그건 물어봐야 아니겠죠? 되겠는데? 네, 물어봐야겠는데? 아니겠지. 그건 아니겠죠. 그 지금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스템 뭐 이런 게 설명이 안 돼 있거든, 하나도. 네. 근데 지금 오토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속도로 근데 지금 꽤 에이. 오래 왔는데? 지금 안 잡았어요. 그냥 살짝 손만에 이렇게만 했지. 한 2, 3분 온 것 같은데. 이 계속 가는 거 아니야, 혹시 설마? 약 야. 500m 80km 구간입니다. 진짜 오래 간다. 잠깐만, 여기 핸들 잡을 일이 없네. 지금 아반떼하고 K3 같은 경우에는 한 10초? 한 11초, 12초면 근데 그게 끝나요. 속도나 뭐 상황에 따라 상황-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네. 그 대개가 그렇지. 네, 그 정도. 대부분 그래요. 제가 다 물어보면. 근데 이거는 그게 없어요. 근데 이게 HD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데? 아니, HD라도 지금 정도면 켜졌어요. 아니, 잡으라고 고속도로에서는 그래요. 네. 지금 이 정도 핸들도 꺾잖아요. 지금 꺾으면 어느 정도 꺾으면 저항이 오면. 이제 오네. 네. 어. 살짝 저항을 하니까. 이게 코너를 들어가니까. 네, 힘이 들어가니까 이제. 최고 좋은 거, 최고 좋은 거. 네, 맞아요. 진짜 편해요. 이게 야. 있는 차 타다가 없는 차 타면은 너무 불편하고. 맞아요. 계속 잡고 있는 게 이게 네. 좀 불편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수납 공간도 꽤 돼요. 깊이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야, 여기도 꽤 넓고. 굉장히 깊고. 예. 여기도 야, 근데 다른 차에 없는 게 이 어라운드 뷰가 있나요? 있나? 없던 것 같은데. 어라운드 뷰는 없겠죠? 이거 보면 알겠죠. 없어. 어라운드 뷰 없어. 어라운드 뷰가 없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 두 개만 뭐 빠지고 다 있어요. 싸그리 다. 트렁크가 전동이 아니죠. 그렇지. 네, 그거 빠졌네. 몇 개 빠지긴 빠졌네. 그래도 많이- 뭐 그 정도야 뭐. 그 정도. 아니, 전기차인데. 네. 그래도 이게 없는 게 어디예요, 이게. 그 대시보드도 그런데 네. 소프트한 걸로 딱 덮어놨네. 우레탄 들어갔어요. 플라스틱이 아니네. 네, 여기는 플라탄인데. 옆에만 요거만 네. 플라스틱이고 그래도 요거 하나만 플라스틱 아닌 것도. 네, 오디오. 오디오는 크렐 오디오가 들어갔습니다. 뭐 시트도 쿨링, 그 다음에 열선 시트 다 기능 있고요. 오토홀드 기능도 있네요. 이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에코, 노멀, 스포츠 세 가지 모드로 주행할 수가 있네요. 지금까지 제가 노멀하고 스포츠로 가속 페달을 밟아봤네. 핸들 열선도 있어요. 나 좀 밟아줘야 된다며. 네. 지금까지 전기차하고 다른 게 기어 변속이 다이얼이에요. 그러네. 네, 다이얼인데 그것도 좀 다른 점이에요. 네, 좀 다른 점이에요. 근데 이게 제기어 랜드로버 같은 경우는 이게 다이얼이 샥 올라오잖아요. 이왕이면 그것도 좀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그래 생겼어요. 근데 들어가고 나가진 않고 딱. 네. 근데 이거 작동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네. 버튼식으로 해서 딱 시동 걸면 쫙 올라오고. 네, 쫙 올라오고 좀 더 약간 좀 미래적인 느낌. 네. 근데 지금 이 기어 변속을 이걸로 된 게 전기차가 이걸로 되니까 솔직히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모드 누를 때 보고 눌렀거든요. 보고 눌러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또 이제 후진을 할 때 잘못 눌러서 후진 누르고 가속 페달 밟을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훨씬 있었어요. 안전하겠다. 이게. 그 부분에서는 이 차가 정말 잡물이 쌌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게 카메라 있으니까 지금 90으로 맞췄는데 카메라가 있다고 지금 80으로 줄어들었어요. 속도가 스스로. 다시 올라가요. 이야, 역시 좋네. 차는 이래야 돼요. 이게 수입차에는 없는 기능이잖아요. 그렇지, 이 기능이. 수입차에 이런 기능이 다 들어가고 그러면은 가격이 어마어마해지겠지.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런 기능들이 지금 이게 기본화돼 있다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저런 걸 좀 빼고 네. 가격을 조금 낮춰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 여기 좌회전이야. 좌회전. 코너링. 와,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이게 아무 소리 안 나니까 이게 뭐, 약 300m 앞서 뭐 어떤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지 이거? 오른쪽 도시고속도로 입구로 뭐 놀이기구 타는 것 같지 않냐?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땅에 닿지 않고 약간 허공에 떠서 가는 느낌. 네. 뭐 드라이브 와이즈 기본 가격이 얼마 하질 않든 뭘 네. 하든 가격을 좀 더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그런 것들이 솔직히. 뭐 필요 없는 네. 사양은 아니지만 네. 없어도 되는 사양이면 가능하면 그건 필요한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가능하면 가격을 낮춰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 세금으로 보조를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4천만 원이면 솔직히 좀 비싸요. 그럼. 좀 많이 팔리면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이제 뭐 공급이 많이 되면 그만큼 낮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 더. 이게 4천만 원대 이거 산타페 막 풀옵션 막 이런 가격인데.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네. 이게 좀 대중성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들을 자꾸 네. 찾아내야 된다는 거지. 세금을 지원을 받더라도 이 차는 한 2천만 원 중반대 그렇지. 세팅되겠고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을 지향한다든가 고성능을 지향한다든가 굉장히 뭐 좀 고급스러운 사양을 지향한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네. 전기차가 만들어진 가장 큰 목적은 환경. 그렇죠.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생각해서 만든 차인데, 개발한 차인데, 네. 그런 차들이 너무 과중하게 막 옵션을 여기저기 막 덕실을 해가지고 차값이 비싸지고 하면은 원래의 취지하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지. 그럼요. 가능하면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들을 막 찾아야 되는 거야. 조금은. 그러니까 이 차도 트림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트림이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야. 프레스티지하고 노블레스인데 여기보다는 뭐 조금 더 낮은 트림 하나 해가지고 드라이브 와이즈 이런 거 빼고 막 해가지고 한 3천만 원대 후반까지도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하면은,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뭐 많게는 한 1,700, 1,500 보조금 받고 하면은 뭐 2,300, 400? 이 정도의 차 살 수 있다고 하면은 더 많이 팔리겠지. 더 많이 팔리겠지. 그게 전기차의 목적에 맞다는 얘기지. 맞아요. 네. 차가 갖고 있는 기본기하고는 별개로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 전기차, 이제 아까 권혁호 뭐 부사장도 얘기했는데 이제 니로가 전기차 대중화를 선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뭐 이제 가격적인 어떤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고려되고 일부 사양을 드러내서라도 조금 더 가격 코스트를 낮추면 그런 대중화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차가 갖고 있는 기본기는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모든 부분이 다 만족스러워요. 차가 굴러가는 뭐 느낌이라든가 또 공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풍부함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사양이 그만큼 많이 또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상품성 이런 것들은 다 정말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만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은 충분히 나죠. 단돈 100만 원이라도 내릴 수 있는 거지. 그죠. 100만 원 내릴 수 그런 있죠.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단돈 10만 원이라도 가격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낮출 수 있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거지. 이게 자꾸 옵션을 더 추가해서, 옵션이 흔히 완성차 업체들 얘기할 때 차값 갖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이런저런 옵션이 많이 기본화돼 있어서 비싸다고 얘기하잖아요. 가격이 올라간 거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옵션들을 드러내면 그만큼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만 돈 100만 원이라도 저렴하다고 하면은 내리면 그만큼 대상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단돈 100만 원이라도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전기차가 좀 더 대중화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가격이거든요, 이게 가격. 지금은 전기차도 사람들이 충전이 불편하다, 배터리 못 믿겠다, 그 차 뭐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성능이 안 좋다, 이래서 안 사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가격에 대한 저항이 제일 큰 거예요. 가격은 비슷한데 지금 보증기간도 늘어나고 좁아졌잖아요. 그만큼 가격을 안 내리고 그걸 늘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 가격은 분명히 내렸다는 얘기예요. 내렸는데 보증기간을 더 늘리고 그만큼 하는 자체가 더 내릴 수 있다는 거고.
배터리 기술 수준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잖아. 네, 그럼요. 최고. 네, 최고죠. 뭐 LG도 그렇고 네. SK도 그렇고 네. 뭐 삼성도 네. 그렇고 막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 그러니까 워런티 같은 거를 평생 보증해 주겠다. 뭐 10년씩 주겠다 이러는 거는 그만큼 자기 제품에 대한 자신 있는 거죠. 내구성에 대한 네.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 같은 거는 글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니로 EV 전기차 좋네요. 잠깐 타봤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주행감과 기본을 갖춘 일단 전기차 지금 현재 국산 전기차 중에 제일 기본을 갖춘 제일 마음에 드는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또 어떤 차 시장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카리포트 임재범이었습니다. 네, 호텔을 더 김무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